안보위정당 우리공화당 대표님,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구국 6.25 구국 세미나 잘 보았습니다. 정말 세미나의 그 현장에, 미국의 현장에 가면과 네, 또 영상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특별히 제가 신경 써서 또 현장에까지 가서 그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뼈속 깊이 느껴야 될 그러한 교훈이다 이래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그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을 뭐 지켜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미국마저도 싸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오버센스한 거고요. 제가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국민이 자기 나라도 돕지 않는데 뭐 남의 나라가 왜 가서 돕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와서 네, 그렇게 호도를 하고 네, 국민들의 안보 국방 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네, 아무튼 윤석열 정부 돌아서 그런 안보 국방 부분에서는 조금 돌리고 하고 있다. 단지 하나 제가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판문점 선언 또 9.19 군사 합의 또 중국에 대한 굴욕적 산불 정책 이런 부분들을 되돌려야 된다. 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외교 라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취재를 촬영을 하고 돌아오다가 거기 재향군인의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6.25 때 참전 용사인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남북한에 다시 한국전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는 가서 싸울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증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예, 지금 제 뒤에 있는 배경화면이 워싱턴 갔을 때 네, 그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참전 용사들 그분들을 모시고 네,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던 그 사진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반가운 소식은 한국형 누리호 우주 발사, 이것이 한국이 성공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요. 이제 한미가 앞으로 우주 개발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누리호가 2차 발사가 성공을 했는데 아무튼 그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네, 향후의 우주 발전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 26억 달러, 음, 박근혜 대통령도 28억 달러 그 네, 임기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은 이 누리호 발사 등등 전반적인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이제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씨를 뽑는 결실을요. 자, 지금 또 이제 한국의 이슈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갑론을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진짜 정확한 진실이 뭔지 지금 미국에도 이거를 안보 쪽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 이 사람이 탈북을 하겠다고 간다 한들 그 자기 나라 북한에 가겠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소각을 시키고 총으로 쏴서 실질적으로서 이 논쟁에 그 문재인 정권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살해 사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월북 조작 사건이다. 네. 이 월북할 의사가 없는데 월북한 걸로 몰아붙이고 개인 빈 문제, 사생활 문제가 들춰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월북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꽤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렇게 공해상에서 3시간, 5시간, 3시간 이상 걸고 다니면서
살해하고 또 소각해버렸다고요. 시체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뭔가 꿰맞추기식의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훈이라는 사람이 뭐 월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월북으로 몰고 가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보위 간사, 네. 행안위 간사 이런 부분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정보위 또 해경 소속의 상임위 또 국방위 이런 전체 비공개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그 비공개 회의 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도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이 조작된 서류를 갖다 내고 또 그러한 정황적인 거를 갖다 내면은 속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정보위 간사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이, 국민의 인권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이 서해 공무원, 탈북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미국이 어떤 감청 도청에 의한 그 SI 비밀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아무튼 국회의 비공개 회의, 정보위 회의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국가 인권의 문제,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빨리 협의해서 그 SI 그 비밀 정보들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덧붙여서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들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그분들이 5분이 현장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다. 죽으면은 여야가 좌우가 혹은 집권당이 혹은 야당이 그런 필요 없이 죽음에 대한 것은 정말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우리 그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 조작 사건도 밝히지만은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던 5분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기에서 레디오 토크쇼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추구도 마땅하다는 건가? 핵심은 월북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월북을 해온 사람을 북한이 무자비하게 쏴서 소각을 시키고 죽였다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 월북을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월북시켰기 때문에 이게 당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월북한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는 그 두 어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보냈지 않았습니까? 인도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으라 하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거나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이것을요, 핵심적인 거는 왜 유엔 헌장에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총을 겨누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월북하겠다고 했는데도 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이거를 따져야 돼요. 북한에. 지금 세월의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초단위로 분 단위로 다 그 상황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공무원이 공해상에서 3시간 5시간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벌써 정보기관에 내용이 정리가 되고 청와대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청와대 문재인은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공해상의 국민이 공해상에서 그러한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절대로 사살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시체해서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당연히 세주안이나 공해상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죠.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밝혀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는지. 다 인공위성에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적폐청산이고 이 우파 정권이 와서 하는 건 법률적으로 법대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고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정권이죠. 문재인 자기들이 워낙 뭐그 적폐 청산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정치적으로 정말 감옥 보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나와야 될 사람들이요. 안보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갚아야 된다. 대로 주고 말로 갚듯이 이제 말로 갚아봐라. 너가 어떻게 너가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는가 이제 느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숨어서 진짜 그 어둠에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보지 않는 그 국가정보국장 이병호 국장이라시든지 또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죄 없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 국가의 큰 손실입니다. 인재를 잡아두고요. 윤석열 국정원장 네 사람을 감옥 보내는 그리고 분단국가에서 네. 그런 네 사람을 감옥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박지원이라는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는 파일을 봤더니 뭐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많이 걸려있다.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 시킨 문재인이 한심한 거죠. 완전히 그냥 대북 라인이나 이 정보 라인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문재인 정권은.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나토의 회의에 참석 이게 분명한 이제 한국은 사실 멤버가 아니에요. 나토 멤버가. 그런데 참석을 없어버려 참석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주 반대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균형 외교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거 나토 가서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국이라는 거는 군사적 협력을 하는 나라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이 지금 합세를 해서 미국하고 같이 이제 군사적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엄청난 견제의 대안이 들어올 거예요. 이에 대한 대안도 한국이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토는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에 대한 군사동맹이란 말이에요. 예, 그중에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그 나라가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전체가 공격받은 걸로 자유해서 그렇죠.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면은 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군사동맹의 J-코드에 왜 J-코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토의 군사동맹에 대해서 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하나는 모두고 모두가 하나다. 그럼 그게 나토의 구호 아니겠습니까?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자동 군사 개입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면은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클렉시브 셀프 디펜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분단이 되어 있고 또 북한의 호전적 북한과 또 강대국인 이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에 에워싸 있는 나라를 봐서는 집단적 자위권 말고 또 한미동맹과 집단적 자위권 말고는 우리가 안보
부분이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삼국 연대, 혹은 자유우방국가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은 가서 눈으로 좀 목격을 하고 왜 유럽이 또 나토를 창립하고 또 그 27개의 나라가 그렇게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이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는 어떤 프레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고 또한 한국이 지금 또 아주 그냥 그 피크한 뉴스가 있던데 그 영부인에 대한 그런 그것이 잘못 알려져가 있고 이게 지금 한국이 도대체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영부인에 대한 관리가 여느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 허술해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대통령 퍼스트 레디거든요. 미국은 퍼스트 레디 스케줄은요. 대통령 스케줄과 맞물려서 항상 기자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맨날 받아보는데 그 스케줄에 소위 말하는 제2부속실에서 항상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피스하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하기 전에 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부속실을 없애요? 당연히 자기들이 떳떳하면은 영부인 부속실이 있어야죠. 그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김건희 여사인지 그분이 하는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부인이라는 것은 그대로 말하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없애려면 그냥 여사로 하자. 그 대통령이 다 만들어갖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통령 그 부인 그 호칭을 여사로 한다, 영부인으로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아무튼 김건희 여사 가족들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영부인을 하기 싫어도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영부인 그 말이. 호칭을 여사로 썼던 호칭을 어떻게 썼던 간에 예. 영부인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영부인의 스케줄이나 일정 관리 또 주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제2부속실을 빨리 부활을 시켜서 제2부속실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또 팬클럽에 의존한다든지 영부인의 팬클럽이 왜 필요합니까? 5년간 팬클럽 없앴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퍼스트 레디 하고 계시는 그분도 선언했잖아요. 나는 국제적인 모든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도 하고 영부인에서 역할을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잡에 대해서 그대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국가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금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도 아무튼 지금은 빨리 사과를 하고 그거는 공약을 이래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호칭은 여사로 그냥 영부인이 아니라 여사로 하더라도 제2부속실은 빨리 부활을 해서 다른 또 남북이 또 갈라져 있는 상태 이런 신변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이 빨리 부활돼서 관리 체제가 좀 갖춰지기 좋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참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의 영부인이 또 진짜 창피해가지고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비공식이나 공식이나 전부 기자들의 포착이 됩니다. 그것이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이거를 안 알려지게 영화를 보러 갔다든지 빵집을 갔다든지 슈즈를 사러 갔다든지 그 사람들 개인 생활이지만은
그것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도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요, 영화관에 한 번도 갔다고 기자들한테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관저에 다 영화실이 있어요. 자기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개인 집에도 우리 집도 그 다운스테어에 이렇게 영화관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게 영화관이에요. 화면 해놓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기 때문에 안전하고 뭐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나? 아닙니다. 그게 항상 그렇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빵집이 빵당 먹어가고 누구 보고 사오라 해가 먹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구설수가 오르고 이제 이런 것 같는데 이거를 이제 차츰차츰 지금 나라 일을 봐야 할 때가 얼마나 좀 바쁜데 말이야. 뭐 빵집 돌아다니는 거 어디 돌아다니는 거 지금 구설수 막느라고 바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 이제 추락 직전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되잖아요. 물론 뭐 국제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고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40%대 박스에 묶여 있는데 저는 10월 달 정도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광장하면은 또 내부적으로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진다. 그렇게 30%대로 떨어지면은 좌파들이 죄 없는 대통령도 몰아세워가지고 탄핵을 시키는데 이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또 흔들리게 되고 그래 되면은 지금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들이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박수 치고 그 대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혹은 또 야합 혹은 지금과 같이 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호시 후보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그 대신에 행동은 대단히 무겁게 나가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6월 25일 날 6.25 성전. 북한은요, 그 7월 27일을 성전일로 휴전했는 날을 자기들이 성전일로 기념식하고 대대적으로 해요. 그런데 성전은 북한 김일성 괴뢰 정권이 소련하고 결탁하고 중국하고 결탁해가지고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침략을 막아냈잖아요. 그럼 막아낸 쪽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25를 성전의 6.25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그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엔군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희생들을 통해서 또 한국군도 엄청나게 많은 희생, 1,000만의 이상 가족.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6.25 72년을 맞는 6월 25일 날 우리가 6.25의 정신, 이 구국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정신 차리자,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공산사회주의자들 몰아내자. 이런 집회를 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이 참 좋은 진짜 진정한 안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또 여기 싱크탱크에 보냈습니다. 그랬지만은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비디오를 또 영어로 택티컬리 하는 게 있대요. 그걸 들어보더만은 이런 정당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 좋은 말이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실험이 뭐 임박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핵실험이. 지금 뭐 기술적인 문제는 다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남아있다. 단지 북한이 지금 코로나19가 한 400만 명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백신 문제가 치료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단히 가뭄으로 한반도 전체가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보릿고개다시피 북한은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뭄에 의한 기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핵실험을 이제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멈칫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라도 핵실험 준비가 끝났으면은 그들이 오늘 아마 북한에서 군사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들이 강행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라도 할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늘도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강대강. 우리 독자 노선으로 우리는 강대강의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7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요, 최근에 그 미국이 한국의 한반도의 전략 자산들을 대거 지금 배치하고, 핵 항공 뭐 훈련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북한이 함부로 덤볐다가는 이때 한번 주워 맞을 것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지금 일각에는.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북한을 핵실험 못하게 하는 예. 그러한 과정이고 또 한국군, 미국군이 같이 군사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두려워하죠. 단지 하나 저들이 지금 코로나 문제라든지 기근 문제 이런 내적인 문제를 외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7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북한이 이제 뭐 6차든 7차든 다 뭐 1차든 이미 핵을 가진 나라기 때문에 뭐 7차를 하든 8차를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는 하겠죠. 하지만 이번만은 이제 대북 제재가 더 강하게 나가고 또 군사적 대응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사인은 미국에서 줬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지켜봅시다. 자기네들이 뭐 이제 스노왈레를 곧 어떤 바톤을 눌릴지 이제 우리든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고 보고 특히 이제 안보를 중시하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와치독처럼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 정세가 이제 조금은 옛날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파 정권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좀 안심을 넣고 있는데 그래도 긴장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별한 그 말씀 있으시면 말씀. 아무튼 6월달이 호국 봉헌의 달이고 네. 좀 전에 미국 한국전 참전했던 그런 참전 원로 용사의 그 다짐같이 외국의 많은 분들은 6.25 전쟁에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6.25 전쟁의 참상을 보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우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특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우리가 속국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 이제 자체적인 방어력 전술핵 배치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보나 국방의 의식들이 해이해졌지만은 이제 그러한 의식들도 다시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6월 호국 봉헌의 달에 참전해 주신 미국 또 참전 군인 혹은 미국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유엔 참전국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